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물의 모빌리티와 세계사를 맡은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고추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고추가 들어간 음식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김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고, 오늘날에는 중국이나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도 이제 우리 김치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가 들어간 대표적인 음식물들, 떡볶이나 뭐 짬뽕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들 수 있겠죠. 근데 이 고추가 들어간 음식들, 찌떼이에서 발표한 한국의 매운 음식 탑7을 정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운 돈가스, 짬뽕, 낙지볶음, 갈비찜, 매운 카레, 떡볶이 등등 굉장히 매운 음식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땡땡에서 이렇게 선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매운 음식을, 한국의 매운 음식을 선정한 것을 보면 한국의 음식이 굉장히 매운맛이 강한 음식으로 외국인들에게는 특징 지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은 그 동양의 많은 음식들 또는 동양의 음식, 매운맛은 동양의 것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매운맛, 고추가 들어간 매운맛은 어디에서 왔을까? 동양이나 인도, 터키 같은 그런 동양 국가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 고추가 왔습니다. 특히 중남미 대륙에서 온, 그리고 중남미에서 가장 오래된 작물이 바로 이 고추인데요. 고추는 총 150여 가지나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카옌 고추, 아바네로 고추, 타바스코 고추, 뭐 아리사 고추,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파프리카, 칠리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청양고추도 빼놓을 수 없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애용되는 향신료이기도 하고 2014년 기준으로 3,300만 톤이 전 세계적으로 건고추가 생산이 된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생산되는 작물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인도하면 카레 또는 인도하면 고추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원산지는 라틴 아메리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도를 잠깐 보면은 미국과 멕시코를 경계지는 리오 브라보 강부터 쭉쭉쭉 아래로 내려와서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몇 개 나라는 제가 막 건너뛰고 있죠. 파나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추가 많이 생산된 곳은 멕시코와 중미 지역에서도 많이 생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안데스 지역에서도 고추를 많이 생산했고, 그리고 역시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이제 고추는 몇 살이나 되었을까 잠깐 볼까요? 고추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작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원전 8,000년에서 기원전 7,500년 사이에 페루의 중부 산악지대에서 사용됐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추 유물이 안데스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멕시코 지역에서도 오래전부터 고추 농경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나 이제 그런 토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원전 800년 무렵부터 페루의 중부 고지에서 번성한 차빈 문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페루 하면 잉카 문명이 가장 먼저 생각나지만 일단 그 잉카 문명 외에도 차빈 문명이나 다른 여러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이 좀 이미지가 다소 어그러져 보이는데 이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그 고추를 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비석에서 신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고추를 들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상에서 종교의 중심에 있었던 이런 신상에서 고추가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 고추가 중요한 작물, 신성시되는 작물이었다는 걸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안데스 지역의 차빈 문명에 대해서 봤었는데 지금은 잠시 위로 올라가서 나스카 문명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에 페루의 나스카 문명이 있었죠. 이 지역에서 출토된 토기를 두 가지를 보겠는데요.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고추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모양도 여기에서는 마치 어떤 채소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동그란 그런 매끈한 고추가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돌기가 들어간 그런 고추가 있는 게 보여지고요. 아래 이미지에서는 매끈한 고추의 모습과 각각의 색깔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토기에서도 고추가 여러 종류가 여러 색상으로 그려져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 토기에서는 신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손에 고추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나스카 문명 토기에는 여러 작물이 그려졌었는데요. 네, 콩이나 감자, 각종 열매를 비롯한 다양한 작물이 그려졌는데, 그 중에 신이 자신의 손에 직접 어떤 작물을 들고 있는 것은 고추나 옥수수 같은 주식 또는 굉장히 중요한 일부 작물만 신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고추가 당대 사람들에게도 신성시되는 또는 최소한 귀하게 여겨진 채소라는 것을, 작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스테카 문명을 가볼까요? 네, 멕시코 중앙고지에서 발달한 문명인데요. 네, 이 지역에서도 고추는 역시 귀하게 여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아스테카 제국의 여러 다른 부족들이 보내는 주요한 공납품 중에 하나로 이 고추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작물이고 중요한 작물로 여겨졌다는 걸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잉카 제국에서는 이 고추를 우추라고 불렸다는 기록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당시 원주민들이 매우 좋아하는 채소 또는 이제 다른 과일이나 채소보다 더욱 귀하게 여겨진, 굉장히 좋아하는 최애템으로 여겨졌다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접적으로 고추를 생산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고추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품이었다라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은 현재 볼리비아에서 먹고 있는 음식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소비해 오는 그런 음식이겠죠. 네, 피케 마초라는 이름의 음식인데, 지금 사진 위에 보시면 마치 피망처럼 보이는 이러한 고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 처음에는 이 음식이 피망이 올려진 것인 줄 알고 먹었다가 로꼬또라는 이름의 고추인데 굉장히 매워서 목이 막혀서 숨을 쉬지 못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매운 강도, 그 고추의 종류가 다양하니만큼 그에 더불어서 그 고추의 고추의 매운 정도도 굉장히 다릅니다. 네, 이제 이 안데스 지역에서 소비하는 고추는 굉장히 맵고요. 보통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매운 고추를 먹거나 또는 그 김치를 먹는 걸 보면 참 음식 잘 먹는다라고 어르신들께 예쁨을 받는데,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고추가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청양고추보다 몇 배 더 매운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청양고추보다 50배 더 매운 그런 고추도 있어서 자칫 그런 고추를 만진 손으로 눈을 만졌다가는 실명의 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양념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소비하는, 특히 안데스 지역에 있는 볼리비아에서 소비하는 야후아라는 이름의 양념입니다. 고추로 만드는 양념인데 모든 식당마다 이 양념통에 놓여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또는 김치는 양념이 아니니까 고추장처럼 많이 쓰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애용받는 양념입니다. 네,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에서 여러 가지 종류, 굉장히 매운 그런 고추들이 있었는데, 이 고추가 그럼 구대륙에 또는 다른 대륙에 어떻게 알려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인도 제도를 비롯해 중앙아메리카, 안데스 지역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신성시되었던 고추가 콜럼버스가 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구대륙에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죠. 그래서 아시아 대륙에도, 아프리카, 유럽에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던 작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알려졌는가? 1492년에 일대 사건이 있었죠. 콜럼버스가 동양으로 후추를 찾아 스페인을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그 후추를 왜 찾아갔는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콜럼버스가 후추를 확보해서 스페인으로 직접 들여오는 직항로를 개척하고 싶어 했었는데요. 당시 후추는 육류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양념이었습니다. 유럽은 굉장히 건조하기도 하고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하지요. 그리고 가을, 겨울 날씨가 혹독하고 춥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비옥하기보다는 좀 다소 인페르틸, 그 비옥한 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땅들이 많다 보니까 특정한 밀이나
네, 보리 같은 이제 특정 작물들을 많이 키우게 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주로 생산할 수 있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주로 생산되는 예를 들어 옥수수에 필적할 만한 이제 그런 종류의 파종량을 가지는 그 작물은 나오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유럽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었던 음식은 이제 유럽에서 키웠었던 몇몇 작물들하고 이제 고기 종류인데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에게 가축들에게 먹을 만한 건초나 이제 그런 풀이 많지 않다 보니 겨울에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이 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평소 다른 절기에 키웠었던 것만큼 그렇게 잘 충분히 키우지 못하고 이제 그 가축을 겨울 동안에 소비를 했었는데 그 고기도 오래되면 상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고기를 보존하는데 이러한 어떤 양념이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고기나 그 외 다른 식재료들을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는, 상하지 않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양념과 향신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었던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후추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져서 이제 마치 1g의 후추는 당시 이제 그 1g의 금과 맞먹을 만큼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 잠깐 그 지도를 먼저 보고 가실게요. 여기에서 이 후추가 원래 지금 이제 고추 얘기를 하다 갑자기 후추 얘기를 해서 왜 그런가 싶으시죠? 이 후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인도에서 이제 생산이 되었죠. 그리고 아시아의 각 지역 여러 지역에서 아열대 기후에서 생산이 된 고추들이 인도에서 인도로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럽에서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후추를 얻고 싶은데 유럽에서 육로를 통해 가려면 도중에 투르크 제국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투르크 제국에 의해 이 육로로 가는 길들이 막히고 만약에 유럽 상인들이 아시아의 인도로 간다, 중간에 육로에서 차단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투르크인들이 해상도 장악하던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해상으로 직접 동쪽을 항해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아랍 상인들, 투르크 상인들이 인도에서 생산되는 후추들을 장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아랍 사람들이 후추의 가격을 생성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가격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유럽으로 오려면 이제 그 아랍이라는 중간 상인을 거쳐야 했고, 그리고 그 중간 상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당시에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 이동하는데 그 육로도 굉장히 멀고 험난한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상인도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 후추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소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이 후추가 당시에 콜럼버스가 활동했었던 당시에 후추 1g이 금 1g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매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얘기는 후추를 장악하는 국가가 있으면 이제 그 국가가 그만큼 그 지역에서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유럽에서 그 패권을 장악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자신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인도로 갈 수 있는 다른 항로를 발견해서 자신이 이제 후추를 직접 이제 직거래,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직구를 함으로써 자신을 지원해주는 이제 자신의 항해를 지원해주는 그런 국가의 왕국의 경제적인 부를 쌓도록 이렇게 기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기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어떤 그 부를 형성하고 싶다는 이제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런 야망 하에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자 대서양으로 서쪽으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후추가 뭐 그렇게 비싼 걸까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오뚜기에서 나온 순후추는 100g에 3,500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에게 대중화되어 있는 양념인데, 금 100g은 684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두 제품의 시세가 전혀 비슷하지 않지만 콜럼버스가 활동했었던 1400년대 말 그리고 15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이 후추가 금 100g에 또는 이제 금에 필적할 정도의 이렇게 비싼 작물이었다라는 걸 수치로 보면은 좀 더 와 닿지 않을까 하고 이 수치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콜럼버스가 도착한 곳이 인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는 4번에 걸쳐 라틴 아메리카로, 그러니까 스페인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계속 항해를 해서 4번에 걸쳐 어떤 대륙에 도착했지만, 그리고 콜럼버스는 그곳이 계속해서 인도라고 믿었지만 실제 그가 도착한 곳은 인도가 아니었죠. 그리고 이 인도에 도착해서 후추를 계속 찾아다녔지만 후추를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일종의 그 대안 작물로 고추를 들여오게 되는데요. 콜럼버스가 보기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모든 원주민들이 식탁에 고추를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보존하는 데에도 이 고추가 그 혁혁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고추가 식재료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풍미 좋은 음식으로 여겨진다는 것, 그러니까 음식의 풍미와 맛을 더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원주민들에 의해 각 가정에서 다 향유되는 고추이니만큼 유럽으로 들여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들여오게 되었고요. 후추를 영어로 옮기면 그 페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추는 핫페퍼 또는 이제 레드페퍼라고 하는데, 전혀 외견상 후추와 고추는 비슷하지 않은 작물이고, 그리고 맛도 고추가 후추에 비해서 100배 정도 더 매운 맛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로 두 작물 간에는 유사한 점이 별로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페퍼라고 하는 공통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이 고추를 후추 대신으로 들여오고 싶은, 후추를 대체할 만한, 후추만큼 이제 자신에게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주길 바라는 이제 그런 콜럼버스의 욕망에서 이러한 이름이 유래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추는 매운맛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풍미가 후추와 다릅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반적인 지역들에서는 후추를 대신할 향신료로 인정받지는 못한 채 그냥 몇백 년 동안 한 200년 이상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데 비해서 유럽 중에서도 남부 지역, 지중해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페인이나 남부 이탈리아에서는 이 고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럽 사람들이 통각이 그리 발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추의 매운맛, 알싸한 맛을 느끼는 것은 어떤 미각이 아니라 통각, 통점을 통해서라고 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이제 통점을 통해서 매운맛을 느끼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그다지 통각에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고추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용되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제 그 콜럼버스가 아니라 그 이웃 나라 포르투갈에 의해서입니다. 포르투갈은 당시 대항해 시대 때 스페인과 서로 라이벌 관계였었죠.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이 먼저 인도에 도착하느냐 또는 스페인이 먼저 도착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늘 각축을 벌였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1500년대 초반에 포르투갈 사람이 이제 항해를 계속해서 남쪽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도착하게 된 곳이 이 현재 브라질 지역의 페르남부쿠란 곳입니다. 이 페르남부쿠라는 곳에서 고추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고추가 이제 이 포르투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졌나 봐요. 왜냐하면 고추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 포르투갈 사람들 이제 대항해 시대 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고추가 그 뱃사람들이 앓고 있었던, 그 당시 많이 앓고 있었던 괴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굉장히 특효를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추가 비타민C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뱃사람들은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고추를 소비하지 않았지만, 이제 배를 타는 사람들은 항상 이 고추를 이제 배에 그득그득 실으면서 일종의 그런 그 식품으로도 활용하면서 의약품으로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고추는 어떻게 아프리카에 전해졌을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두 대륙을 강력하게 연결시켰었던 노예무역이 주요하게 작용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510년부터 1520년 사이에 스페인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식민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1510년에서 1520년 사이에 그 정복자들이 죽인 원주민들의 수가 1200만 명에서 2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00만 명 하면은 잘 와닿지 않는 숫자이긴 하지만 현재 서울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이죠. 그리고 2000만 명이라면 서울 인구의 2배에 육박하는데요. 10여 년 동안 그렇게 많은
그 원주민들을 죽이기도 하였었고, 그 이후에도 네, 스페인 군대에서 옮아온 천연두가 네, 아스텍 제국에 창궐하면서 약 5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아메리칸 원주민이 이제 2,50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이 아스텍 제국에 창궐했었던 천연두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고 있는 중인데, 네, 당시 이제 이 천연두의 위력은 대단하였더래서 거의 이제 원주민의 8, 90%가 이 천연두 때문에 죽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제 스페인 사람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동원해서 금과 은을 채굴하도록 하였었고, 그리고 당시 금처럼 역시 그 비싸게 여겨졌었던 사탕수수를 재배하는데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동원하였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인구가 죽다 보니 원래 이 스페인 사람들이 원했었던 금과 은 그리고 사탕수수 재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주민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자 그들을 대체할 만한, 즉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할 만한 이제 그런 인구들을 찾다 보니 이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먼저 이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끌고 오게 되었는데, 1451년부터 1870년 즈음까지 거의 이제 400년 동안 약 940만 명에 달하는 아프리카 노예들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데리고 가면서, 그러니까 끌고 가면서 이 두 대륙 간에 교류도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서해안과 남아메리카 동해안이 이제 그 노예 무역으로 인해서 그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추가 전파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추가 아프리카에 전해진 경로를 지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주로 이제 이 지도에서는 서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 그 아메리카 대륙의 어느 지역으로 그 흑인 노예들이 끌려가게 되었는지가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 그 브라질의 페르남부코에서 아프리카로 전해졌었던 고추에 대해서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페퍼라고 불리는 향신료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운맛에 익숙했는데, 그 고추도 이곳에 유입되면서 환영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매운맛의 고추 또는 이제 매운맛의 향신료에 거부감이 없었고, 이제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고추 안에 들어있는 그 매운 성분이 그 더운 지방에서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그 발열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열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계속해서 그 혈액을 순환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래서 이제 기운이 다소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강장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 때문, 그런 성분 때문일 것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프리카로 전파된 고추는 단순히 음식 재료, 식재료 이상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제 요리를 보존하기도 한 데다가 이제 아프리카와 아시아, 특히 이제 남부 아시아죠. 더위로 감퇴한 식욕을 돋워주는 음식 재료로도 사용되었고, 그리고 영양가가 높기도 한 데다 이제 발한 작용을 초래하면서 그 지친 이제 그런 체력을 유지해 주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양으로 전파되는 경우는 이제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왔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등의 동북아시아에 고추가 전파된 것은 1500년대 중반인데 200년 정도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령 우리나라를 보면 1500년대 중반에도 김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먹지는 않았던가 봅니다. 이제 고추를 넣는 조리법, 이제 김치에 고추를 넣는 조리법이 나오는 문헌은 1766년 증보사님 경제가 최초인데, 그만큼 250년 정도 김치에 요즘처럼 이제 고추를 넣는 조리법은 많이 통용되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의 고추가 소개된 것은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서가 아닌가 하는 이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민속학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고추가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한국에 있었고 아마 중국을 통해서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데, 이것에 이제 일본 학자들도
이 고추를 중국 작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 중국을 통해서 고추가 유입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일본보다 한국에서 매운 음식과 이제 고추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이유로 그 육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몽골 제국의, 그러니까 원나라의 침입을 받고 지배를 받으면서 그 고기류의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고기를 신선하게 보존하고 이제 고기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고추를 많이 그러면서 이제 그 육류 요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자리 잡게 되면서 그 이후 이제 이런 향신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북아 국가 중에서도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중에서 특히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고추 소비량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런 이유를 식생활의 차이, 그리고 이제 고기를 얼마나 먹는가에 따른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고추가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린 시간은 이제 5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아까 저희가 아프리카, 그러니까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오게 되었는데, 일단 이제 도착을 하는 데는 5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대륙에서 인기를 얼마나 얻고 대중화되었는지 그것은 각기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기는 하였었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제 가장 많이 세계에서 애용되는 향신료로 여겨지고 있고,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는 향신료로 쓰이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고추의 중독적인 맛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이제 고추 품종 중에 마리화나의 원료인 대마나 몰핀 또는 이제 헤로인의 원료인 양귀비처럼 중독성 있는 성분을 함유한 품종이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뭐 니코티아나 타바쿰이라는 일종의 니코틴이 들어간 이제 그런 고추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고추가 이제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캡사이신이 몸속에 들어가면 이제 그 우리 몸속에서는 캡사이신의 독성을 중화하려고 이제 몸의 기능을 총동원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혈액 순환이 빨라지고 몸에서 땀을 배출하게 되는 건데, 우리 뇌에서는 캡사이신이 갑자기 침투했다. 그러면 몸에 이상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고 서 이제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엔돌핀이라는 물질은 우리가 그 물질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쾌감이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가 뭔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매운 닭발을 먹고 싶어, 뭔가 열받을 때 이제 이열치열이라고 뭔가 매운 음식을 먹고 싶어라고 이제 여기는 이유는, 매운 음식을 소비하면 저희가 이제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뇌에서 공급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는 이제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추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